38번. 1950년대 이후 윌슨이 공항과 도로변의 모텔을 중심으로 체인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체인망을 형성시킨 호텔은 여러분들이 모텔의 개념이 원래 어떤 어원인지는 아나요? 보통 모터와 텔에 합쳐진 거예요. 호텔의 텔과 이제 모터가 합쳐져서 모텔이었어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진짜 크잖아요, 그죠? 땅이 되게 크고, 그리고 한 도시와 한 도시의 거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동차 이동 간에 졸리기도 하고, 자동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중간중간 어쨌든 자면서 쉬어가 줘야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텔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차를 끌고 가서 실제로 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1950년대 이후에 윌슨은 이런 모텔이 주는 모터랑 텔이 합쳐져 있던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개척해서 이게 한 가지의 브랜드,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고자 해서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텔들을 이제 통합해서 좀 체위나 시킨 거예요. 왜냐면 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서비스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도 되게 많고, 또 특히 각자 여러 가지 뭐 물품이나 뭐 각자 있는 뭐 객실의 술이나 아니면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각자 이제 마케팅이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에 있는 공동구매 또는 공동으로 뭐 수건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공급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운영 비용이 매우 고비용으로 모텔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에서 있는 그 헐리데이는 윌슨은 어떤 걸 계획했냐면 이 다양하고 흩어진 또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텔들을 모두 이제 엮어서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물품 그리고 비용들 통일 뭐 이런 걸 좀 통해서 공동 운영을 한번 흔히 말하는 협동적 형식의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것들을 다 체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공통의 매뉴얼을 가지고 서비스 운영 매뉴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자에 있는 인들 있죠. 흔히 말 모텔 주인들에게 똑같은 서비스 교육과 여러 가지 경영 교육, 그리고 브랜드 관리 등에 대해서 이제 다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한 경과 체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거기서 탄생한 게 바로 헐리데이인입니다. 힐튼, 하얏트, 스타틀러들은 뭐 호텔 왕들은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홀리데이인 우리나라에도 홀리데이인이 있습니다. 여기 평창에 보면 홀리데이 계열의 여러 가지 숙박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되고, 어쨌든 이런 모텔을 중심으로 체인화를 시킨 것이 바로 홀리데이인이다. 답은 1번. 3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식임료 업장의 장비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준비물을 갖추어 놓는 테이블, 고객 테이블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설치, 그리고 또 워터,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웨이트레스의 업무를 미안합니다. 웨이트레스의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볼게요. 실버웨어, 그 다음에 글라스웨어, 차이나웨어를 기물을 배치하는 거, 그리고 테이블을 치울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 답은요, 이게 서비스 스테이션입니다. 보통은 스테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거지. 음, 주방이 여기 있어요. 그쵸? 호텔 주방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리고 객장이 이만큼 커요. 너무 큰 거야. 그러면 테이블이 원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놔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고객한테 서비스가 한번 나가려면 여기서부터 그릇 하나를 끄집어내는데 호텔이 엄청 크다고 하면 객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걸릴까요? 되게 많이 불편하게 되겠죠. 그죠?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쯤이나 이쯤에
마찬가지 여기 있는 끝에 있는 테이블 사람이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쪼르르르 가서 물 한 잔만 딱 주고 쪼르르르 또 와야 돼요. 근데 깜빡했어 이쪽에서. 그러면 아 접시도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쭈르르 와서 쭈르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중간에 물이나 아니면 기물이나 기타 등등 고객이 필요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쉽게 리필해 줄 수 있는 뭐 밑반찬들 또는 빵들 이런 것들을 중간에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놔두고 동선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여기서 서비스 스테이션을 주면 물 좀 더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중간에 있는 이런 스테이션, 데스크를 통해서 여기서 물을 가지고 양쪽으로 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서비스 스테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넓은 객장에서는. 그래서 식음료 업장의 장비에서 방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비스 스테이션입니다. 답은 2번. 1번 한번 볼게요. 서비스 트롤리, 뭐죠? 이 서비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뭐, 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가져가기 위해서, 뭐, 음식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죠, 트롤리. 그게 바로 트롤리입니다, 여러분. 드르르 끌고 가는 거. 뭐, 이걸 사실 치울 때도, 가져갑니다. 빈 잔이나 빈 접시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트롤리에 담아서 또 이동하는 형태도 말합니다. 그리고 3번 프라임 립 카. 이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건 이제 프라임 립이라고 보면은 바로 뭔가 좀 느낌이 고기 같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고객의 테이블 앞에서 직접 서비스할 때 사용되는 이동식 수레예요. 이 고기 이런 거 혹시 봤어요? 예전에 영화에서 보면 드르르 끌고 가서 고기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 앞에서 립 같은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칼로 막 앞에서 발라주는 트롤리를 하고 이렇게 옮겨주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서비스랑 좀 달라요. 왜냐면 이 프라임 립카 안에서는 이제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요. 뭐 쇼잉을 위한 사실 와인이나 불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에서 데울 수 있는 고체 연료, 액체 연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이동식 수레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6성급 레스토랑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디저트 트롤리는 서비스 트롤리랑 비슷하게 그냥 이제 후식을 먹을 수 있는 트롤리를 말합니다. 보통 서비스 트롤리보다 크기는 크지 않고요. 그리고 진동이 덜합니다. 왜냐면 디저트 트롤리를 줄 때는 뭐 푸딩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물이 나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퀴가 진동이 심한 경우에 뭐 음료를 흘린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디저트 트롤리는 견고하고 진동이 적은 그런 트롤리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어쨌든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식음료 장비는 서비스 스테이션.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자, 40번. 호텔 식재료 관리는 일반 제조업에서의 재고 관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호텔 식재료 관리의 특징이 아닌 것은 레스토랑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호텔 식재료 관리의 특징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장 기간이 되도록이면 짧죠. 그죠? 호텔은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저장 기간이 비교적 다른 레스토랑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3번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련 부서에 따라 그 목적이 상이하다. 그렇죠.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련 부서에 따라 그 목적이 상이하죠. 예를 들어서 호텔 식재료 관리, 특히 호텔의 F&B 쪽을 강화하는 부서회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재고 관리에서는 굉장히 스트릭트 하겠죠. 굉장히 보수적일 테고 아니면 거기에서 뭐 호텔 식재료 관리, 특히 F&B에 크게 뭐 중점을 두지 않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 관리에는 상당히 뭐 그렇게 보수적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따라 그 목적이 당연히 상이하는 게 맞고, 그리고 4번 수요를 예측하여 원가 부담이 적을 때 미리 생산 보관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어 있다. 수요를 예측해서 원가 부담이 적을 때 미리 생산하고 보관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음식들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죠? 음식들이 계속 달라지는 게 있고, 코스 요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수요를 미리 예측한다고 해서 그 상품이 막 만들어 놓고, 재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어,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스테이크, 여러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나요? 코스 요리 중에 파스타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또 기타 뭐 신선도에 따라서 플레이팅 가능한 그런 요리들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는 할라피뇨. 예를 들어서 양식 같은 경우에는 할라피뇨냐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좀 공급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할 수 있고 미리 생산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지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상품은 없습니다. 아주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을 끌어낼 수 있는 메인 디시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은 제한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징이 아닌 것을 보면 변동비보다는 고정비 의존도가 높다. 변동비보다 고정비 의존도가 높대요. 아닙니다. 변동비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건 호텔 객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호텔 객실은 고정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뭐 인력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 있지만 변동비는 어떤 걸까요? 사람 한 명당 식비가 한 명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오늘 100명 정도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변동비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갑자기 우리가 재료를 100만 원씩 사야 되는데 10명이 와서 10만 원치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사실 100명이 올 줄 알고 100명을 준비했는데 10만 원의 재료비밖에 안 필요한 거지. 그럼 나머지 90만 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식재료는 비교적 저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진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호텔의 F&B 사업에서 굉장히 손해인 거죠. 반대로 말하는데 우린 10명 올 줄 알았는데 한 100명이 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한 건 10명분밖에 없는데 100명이 와버려서 이걸 빨리 조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변동비입니다, 여러분. 고정비는 호텔 객실처럼 그냥 놔두면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고 안에 청소랑 서비스가 다 이용될 수 있는 상태로 이미 지어져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들어가는 변동비는 거기 안에 청소나 물품 비용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이 뭐죠? 바로 호텔 객실 안에 사전에 투입했던 인테리어비, 기타 뭐 물품비 같은 게 가장 큰 고정 비용이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답은 바로 변동비보다는 고정비 의존도가 높다라는 2번입니다. 자, 41번. 다음 중 호텔 식음료 표준원가 관리의 목적과 관계없는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 경영 관리 목적. 그렇죠. 식음료 표준원가 관리가 여러분 뭔지 아나요? 표준원가는요, 그 식품을 하나 흔히 말하는 표준원가는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실제 원가라고 하죠. 원가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가 있어요. 이 펜의 소비자가가 10만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 10만 원에 보는 것 중에 표준 원가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걸 만들면서 하는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재료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안에 터치를 활용하게 하는 전자도 있을 거고, 안에 배터리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분류해내고 깎고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인건비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 모든 비용에 대한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이면 여기에 드는 원가가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이다. 그럼 이게
도매로 바로 샀을 때는 공장도가가 3만 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공장도가가 흔히 말하는 표준 원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1차 도매, 2차 도매, 1차 소매, 2차 소매로 갈수록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거기에 있는 물품 이동비가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차를 이동시켜서 아니면 비행기를 이동시켜서 우리나라까지 온다. 우리나라까지 와서 창고에 놔둬놨다가 창고비도 발생하겠죠. 창고에 넣었다가 또 차를 타고 이동한다. 그리고 각자 있는 샵으로, 백화점으로 아니면 전자상가로 다 이동하는 데 대해서 또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옮겨가면서 유통 마진이 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비자 가겠죠, 여러분. 표준 원가는 말 그대로 이걸 하나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예요, 여러분. 생산 원가. 여기서 말하는 표준 원가 관리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호텔에서 식음료 표준 원가는, 우리가 이론으로 볼 때, 커피라고 할게요. 이 커피 하나를 식음료를 생산하는데 예상한 비용이 있을 거예요. 원가, 뭐 여기 커피 원두 얼마, 얼음 얼마, 아니면 물 얼마, 그리고 이걸 만드는 사람 얼마. 이래서 예상한 원가가 있을 거고,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발생한 거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산해서 표준 원가 관리를 사전에 우리가 커피를 1000잔을 만들 거니까 우리가 한 잔당 얼마인데 1000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격이 대략 뭐 한 200만 원 정도 들더라.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200만 원보다 더 드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이 이 커피를 만드는 1000잔을 만드는데 능숙한 사람이 와서 짜자자자자 만든다면 기존에 생각했던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 수도 있었어. 하지만 여기서 투입되는 사람이 엄청 능숙한 사람이 그날 아파서 못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날은 1000잔을 만드는데 비능숙하고 초보가 와서 이걸 만들게 됐단 말이지. 근데 걸리는 시간과 원두를 버리는 양과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손해가 엄청 많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실제 발생한 원가가 다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날에 이걸 1000잔을 뽑고 싶었는데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어.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어서 급하게 뭐 그걸 고치는 데 대한 시간과 그걸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시간당 들어가는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표준 원가와 실제 발생 원가가 상이하게 틀려지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별을 분석해서 원가에 대한 능률을 처음에 생각하는 원가 관리를 산정했던 그 원가와 실제 발생한 원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바로 표준 원가 관리입니다. 그 목적을 하는 것은 호텔 경영의 경영 관리, 특히 비용 이동의 문제, 비용 정산 또는 어떤 회계 관리의 목적이 가장 큰 게 있겠죠. 이 중에서 식음료 표준 원가 관리 목적과 관계없는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뭐 음식만 생각해봐도 알겠죠? 1번 맞고 2번 표준 원가를 이용한 의사결정의 목적. 표준 원가를 생각해서 이번에 표준 원가가 이렇게 되고 실제 발생이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생 쓰지 말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보다 실제 정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걸 만들게 하는 게 시간면이나 여러 가지 원들을 소비하는 이런 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맛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노무비 절약의 목적, 방금 말했죠. 아르바이트생이 혹시라도 기계에 고장 나거나 능숙하지 못해서 숙련자가 6시간 할 일을 비숙련자가 11시간, 12시간이 2배의 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실제로 정직원보다 아르바이트생의 원가가 더 높아지는 인건비 원가가 훨씬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노무비 절약 꼭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니더라도 노무비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4번 메뉴 풍력별 1인분 단위 크기 증가 목적. 1인분을 뭐 단위를 키우기 위해서 원가를 한다? 고객한테 더 많이 더 큰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뭐 양이 많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둔다? 그건 아닙니다. 경영 관리상 비용의 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효율과 비용.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더 큰 뭐 음식을 주는 거나 그런 걸 위해서 꼭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42번.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 기준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뭔지 알죠, 여러분? 흔히 말하는 그냥 콘도예요, 콘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콘도. 안에 취사시설이 되어 있고, 안에 체류 숙박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콘도입니다. 그리고 콘도 안에서는 리조트와 비슷한데 뭐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미술관이나 박물관, 수영장, 기타 레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뭐 것이 그래도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콘도미니엄 안에 뭐 골프장이 있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뭐 농구장 아니면 뭐 탁구장, 기타 등등 이용객에 적합한 어떤 공간에 대한 한 개소 이상은 갖춰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편의점 하나는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휴양 콘도미니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뷔페에서 먹을 수 있는 시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안에서 가족들끼리 온천을 오거나 뭘 해서 거기 안에서 뭔가 해 먹고 또 밥 먹고 지어 먹고 이렇게 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휴양 콘도미니엄에서는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되어 있고 그 취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나 기타 재료들을 살 수 있는 매점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자, 객실 기준은 동일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이며 관광객의 취사, 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매점 또는 간이 매점이 있어야 한다.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쵸? 됩니다. 무조건 매점이나 간이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3번 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기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 공간을 한 개소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도 휴양 콘도미니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4번 가족 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각 층별로 공동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있는 공동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등록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각 층별로 공동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층별로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42번까지 할게요. 42번까지 하고 어떤가요? 이제 호텔 부분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조금 까다롭고 외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여기서 호텔 실무를 또는 호텔 관련한 전공을 한 친구도 뭐 물론 있을 거라 합니다만 이 호텔 파트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무와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호텔은 크게 아까 전에 봤던 F&B의 문제, 그리고 호텔의 어떤 등록 기준, 그리고 호텔의 종류, 뭐 호텔의 연역, 역사,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필수적으로 좀 숙지를 할 게 필요하고, 그 숙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해요. 2급 필기를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등록을 어떻게 할지를 빨리 시험 등록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할 거를 여러분 등록을 다 해버리세요. 다 해버리고 학과랑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몇 명 정도가 시험 칠 건지 교수님한테 말을 해주세요. 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데 시험을 친다 그러면 교수님이 시험 치는 날에 응원도 갑니다. 얘기를 했지만 단 전원이 시험 칠 때만 응원을 갑니다. 응원을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꼭 해주시고 그리고 교수님은 그때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던 그 시간이 좀 좋았어요. 좋았고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으면 좋겠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수업을 오답 노트를 잘 하고 있는 친구들 되게 성실하고 좋고 또 이게 여러분들 반드시 쌓이다 보면 큰 차이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실력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만나서 조금 아쉽지만 아마 당분간은 계속 영상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되게 고생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웃으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